안녕하세요. 세계 주식 일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그리고 주말뿐만 아니라 이제 주 중에 들어서면서도 날씨가 좀 좋아지면은 어디 가볼까 이런 계획들도 많이들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주식시장, 여행주들 그리고 소비주들이 정말 주름 잡고 있습니다.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들어가면은 또 휴가를 어떻게 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못 갔던 그런 이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더 폭발적으로 소비가 이어진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다 남의 얘기다. 나는 아직까지 뭔가 좀 밖에 나가기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 주식 일주 오늘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좀 넓찍이 큰 그림부터 좀 보면은 요즘에 주식 시장도 뭔가 좀 시들시들하고 그리고 또 코인 시장도 시들시들하죠. 보면은 금리 올린다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는 정말 유동성이 풍성해가지고 어디 가도 돈이 넘쳐났는데 요즘에 보면은 주식 거래대금도 예전만 같지 않고 그런 듯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면밀히 체크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전과 같은 그런 강한 상승을 우리 시장이라든지 혹은 뭐 요즘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투자의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는 더 크게 멀리 봐야 되겠죠. 세계 주식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간략간략하게 훑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국가 증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야기 잘 나눠주시면서 이 시간 30분 함께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떠나겠습니다. 어떤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지 유튜브 들어와서 인사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여행 함께 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 가운데서 꼭 이 국가에 가봤다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주식 일주가 어느덧 거의 한 30여 개 국가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듣도 보도 못한 국가의 증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이런 국가도 있구나, 이런 증시도 있구나 한 번쯤 들어놓으시면은 언젠가는 아마 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가 될 거예요. 지금 오렌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보름달 저 두고 하는 얘기, 오늘 보름은 아니고 말일인데, 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앵커들 얼굴이라는 게 월요일에 보름달이었다가 이게 금요일이 될수록 약간 초승달이 점차 돼가거든요. 제가 유난히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또 딱 꼬집어 주시네요. 그리고 토마토님께서 여행 참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남겨주고 계세요. 하늘이님께서 네, 이 시간 즐거운 시간입니다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러면 즐겁게 내용을 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보고만 계시는 분들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토마토TV는 유튜브 그리고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점심 식사 혹시 혼밥하고 계시다면 외로워하지 마시고 게시판에서 좀 얘기 나누시면서 여유롭게 보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사이에 지금 윤수장 김시용님도 오셨네요. 마임님도 글 남겨주고 계신데 어떤 국가로 여행을 떠날까요? 고심 끝에 오늘은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힌트부터 나갑니다. 이 사진을 저는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이 사진은 처음 보더라도 이 분위기, 풍기는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바위가 뭘로 보이세요? 이거 바위거든요. 굉장히 큰 바위인데 뭘로 보이시나요? 지금 조수님께서 호주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버리 앵두님께서는 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 어딘 것 같으세요? 네, 오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오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국가를 써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바위고요. 사진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아래쪽에 뭔가 의자 있고 불빛 있고 여기가 카페입니다. 카페, 야외 카페인데 의자 크기에 이 대비를 해봤을 때 바위가 어느 정도 큰지 아시겠죠? 거의 건물만한 집채만한 그런 바위가 이게 코끼리 바위래요. 그래서 코끼리 바위가 있고 그 앞에 카페가 이렇게 야외 카페가 예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여서 요즘에 여기가 인스타 핫플레이스래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인스타 핫플레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데 없죠. 그렇죠? 얼핏 딱 봐도 이 사진이 약간 오렌지빛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바닥을 보시면 충분히 좀 힌트가 나옵니다. 이 사진 몽고?
케냐 해주셨는데 몽고 케냐에 증시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호피님께서 아웃백 해주셨는데 호주 오늘 호주 가나요? 그리고 중동 향기가 나는데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디오피아 점쳐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도 이렇게 게시판 남겨주시는 거 보면은 이디오피아 증시가 어떻게 돼 있지? 막 이런 것도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코끼리네 해주셨어요. 사막인가요? 각각의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힌트에서 거북이 닮았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거북이 아니고 코끼리. 앞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코끼리 코고요. 뒤에 코끼리 몸통입니다. 그래서 코끼리 바위 앞에 있는 카페, 좀 유명해진 이 명소를 가진 국가는 어디일까요? 그럼 두 번째 힌트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도 이 나라의 위치에 있는 이거 뭔 거 같으세요? 저는 사실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위쪽만 봤을 때 USB인 줄 알았어요. USB. 요즘에 각각의 USB가 많잖아요. 그래서 위쪽이 이 USB 고리아라고 손잡이 부분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건물입니다. 건물.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의 건물이고요. 아랫부분을 보시면 다른 이 건물하고 높이 차이가 확 나죠. 이 도시를 상징하는 건물이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높은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천루들 많은데 옛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63빌딩이 굉장히 랜드마크였잖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가보면은 이 랜드마크인 건물이 우뚝 솟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건물도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리고 딱총이요? 이거 딱총 닮았나요? 어느 정도 이제 정답이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면도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주도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글을 좀 남겨주고 계신데 상당히 좀 힌트가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예상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케냐 저 띄엄띄엄 보지 않습니다. 아몰랑님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중동인 것 같다라고는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정답을 공개하고 이 사진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살펴봤고요. 이 건물의 이름을 딱 알거나 가보신 분이 계시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힌트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크는 생소하실 텐데 아래에 있는 영어를 읽어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할랄입니다. 할랄. 우리 산업계에서도 한창 할랄 바람이 불었었죠. 할랄 푸드라든지 뭐 할랄 제품들을 각 이 회사에서도 좀 만들었는데요. 중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는 할랄 푸드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무슬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들 그 허가가 된 제품들을 이 할랄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증하는 마크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힌트를 드렸는데 답은 두 가지 힌트에서 이제 조금씩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힌트 보니까 여기에 답을 아몰랑님께서 사우디아라비아 딩동댕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제가 좀 딱 이렇게 펼쳐놔 봤는데 중동 지역은 이 시간에 처음입니다. 저희 세계 주식 일주에서 중동 지역을 처음 가봐요. 보통은 이 우리나라 근방에 있는 아시아 지역들 그리고 유럽 혹은 북미 이쪽을 좀 봐드렸는데 중동은 저도 좀 준비를 하면서 두근두근 왜냐면은요. 어느 정도 뭐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중동에 아랍어로 써놓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과 영어로 돼 있는 자료들을 막 취합해가지고 했는데 좀 제한된 정보로 어떻게 또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 힌트부터 제가 하나둘씩 설명을 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단 하나의 유네스코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코끼리 카페입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이 굉장히 거대한 코끼리 바위가 있고요. 그 부근에 이제 카페가 좀 하나둘씩 발달하고 있대요. 야외 카페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야외에 테이블 하나 놓고 의자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이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기가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야경이 굉장하답니다. 왜냐면은 환경오염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별이 거의 쏟아지는 듯이 내리고 여기에다가 코끼리에다가 조명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발사를 시켜놓으니까 굉장히 사진 찍어놓으면 예뻐서 이 코끼리 카페 있는 곳이 인스타의 명소가 돼서 유명하다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아래쪽이 말 그대로 그냥 사막, 모래래요. 그래서 이 차를 마시다가 바람 한번 불면은 모래도 같이 씹히고 뭐 이런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간다기보다는 정말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가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제가 USB 같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건물 있잖아요. 건물의 이름은 킹덤 센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 막간 퀴즈 나가겠습니다. 수도 아시는 분들, 수도, 사우디아라비아 제가 수도도 몰랐답니다. 아유 참. 네, 저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맞춰주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네, 여기에 아올라 코끼리 바위 이렇게 그레이스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코끼리 바위라고 해요. 이렇게 돼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보통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이게 바로바로 답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가요. 리야드라는 곳이래요. 리야드라는 이 수도에 우뚝 서 있는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한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의 손자가 이렇게 공모전을 했대요.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 테니까 설계도 그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모집을 해서 공모전을 개최해서 여기에서 합격한 단 한 명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그 건물이 이 킹덤 센터입니다. 그래서 차 3,0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굉장한 규모의 주차장이 있고요. 호텔 들어가 있고 국내외 이 내노라 하는 세계 유수의 은행들이 여기에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국가잖아요. 그런데 여성 전용 백화점이 있고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은 변모하려는 그런 시도를 이 건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위에가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건물이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특이하고 또 건축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랄은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음식들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이 힌트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지금부터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증시 가보겠습니다. 그 생소하고도 약간은 좀 미지의 세계일 수도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증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소 있어요. 메인 증권거래소는 타다울이라고 부릅니다. 타다울 증권거래소고요. 그리고 대표 지수는 TASI라고 해서 타다울 올쉐어스 인덱스. 여기 타다울 증권거래소에 200여 개 종목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코스피 200이 아니고 코스피 다 담은 거. 그것을 타다울 이 증권거래소를 대표하는 지수 TASI 이 인덱스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타다울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서 가장 큰 자본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신기하더라고요. 거래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특징이 있다면 점심시간이 있는 국가가 많고요.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은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죠. 점심시간 없이 대체로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고 거래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이렇게 대륙마다 좀 특징이 있었는데 중동 쪽,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신기한 게 휴장이 금토입니다. 금토. 우리는 토일 쉬잖아요. 월화수목 금이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월화수목이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이 휴장이래요. 왜냐면은 이 기독교 무슬림 베이스의 이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금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이렇게 휴장을 한다는 것. 이게 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거래 시간도 보시면은 보통은 9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합니다.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에 장을 마쳐요. 그래서 거래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한 4시간 30분 정도 그 정도 되고 우리나라와 시차도 꽤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가격 제한 폭도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가격 제한 폭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 폭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30%잖아요. 위아래로. 그래서 국내 증시 대응하시는 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뭔가 좀 사고 파는, 물론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직접 투자가 지금은 좀 힘듭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변동성이 좀 제한돼 있다. 혹은 이제 크게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가격 제한폭 위아래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타다울 지수 있잖아요. TASI 지수. 요거를 보시면은 보통은 코로나19 이후에 각 국가들이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닙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게 최대치로 좀 놔뒀는데요. 2007년도에 10,000포인트 훌쩍 넘어서 한 11,00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그때를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 거의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 여러 차례 2007년도, 2015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7년, 8년 주기로 그 부근을 계속해서 터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흐름을 보자면은 코로나19 이후에 회복되는 기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탑5 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사우디의 아람코입니다. 아람코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사우디 증시는 정말 1도 모르겠다 하셔도 아람코는 아실 겁니다. 그 아람코가 예상하셨던 대로 이 아람코 시가총액 1위고요. 2위는 사빅. 사빅도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사빅 화학업체인데요. 세계 2위 화학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빅 같은 경우는 1위가 세계 1위 화학업체가 독일의 바스프거든요. 바스프에 이어서 2위 화학업체 굉장히 커요. 미국의 다우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보다 LG화학보다도 더 큰 그런 화학업체입니다. 2위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이라든지 유틸리티 쪽. 3위가 알라지 은행인데 이슬람 1위의 은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상업은행은 사우디 최초의 은행이고 5번째 사우디 전력공사는 사우디의 한국전력이다. 사우디의 한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노후 부자대기님께서 아람코 말고는 전혀 몰라요 해주셨는데 저도 아람코는 좀 많이 들어봤고 사빅은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였나? 약간 긴가민가 하는데 들어는 봤던 것 같아요. 아마 대체로 다들 좀 생소하신 것 같습니다. 석유회사 말고 다른 산업들도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시총 상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총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람코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정말 IPO 할 때부터 굉장한 좀 붐을 불러일으켰던 아람코인데 과연 이 아람코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아람코 이렇게 로고는 이렇게 되고요. 2019년에 상장을 했어요. 2019년 말에 상장을 해서 사실은 아람코는 상장한 지 2년이 채 안 된 기업입니다. 얼마 안 됐고요. 상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애플보다 큰 업체가 상장을 한다. 뭐 전 세계 시총 1위가 바뀐다 이러면서 그때 혹시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아람코 상장하면 국내 증시에도 막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람코 상장하면 자금 빠져나갈 거다. 그때 2019년에 정말 막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시가총액 3위입니다. 3위.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람코가 시총 1위 아니야 하실 텐데 그 사이에 많이 밀려났더라고요. 사실은 아람코가 밀려났다기보다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가 애플이고요.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이 아람코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람코는 하루하루 시총 격차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총 2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의 70%를 담당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부럽기도 하면서 너무 한쪽을 쏠리면은 좀 위험하기도 하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사우디는 워낙에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나라의 재정을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시가총액 말씀드렸잖아요. 아람코의 시가총액은 2,000조 원이 넘습니다. 달러로는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은 지금 제가 볼게요. 지금 바로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딱 현재 기준으로 얼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좀 전에 제가 봤을 때
2,222조 정도, 그 정도 나왔는데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가 약간은 좀 느려지고 있는데 2,000조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가증권 시장 사이즈하고 이 아람코 하나하고 맞먹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이즈가 큰 업체고, 네, 지금 나오네요. 2,294조 원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요. 그러니까 거의 유가증권 시장 하나 통으로 이거랑 아람코하고 비슷한 사이즈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 원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제가 삼성전자 로고를 4개를 갖다 놨는데 삼성전자 4개 모아놓으면 아람코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코 이 이름에 어떤 사연이 좀 담겨 있는데 보시면은요. 아람코잖아요. 여기서 AR, 그게 아라비아예요. 그다음에 AM, 이거는 아메리카고요. 뒤에 코는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아라비아, 이게 좀 합해져 있는, 그게 뭐냐면은 지분이 반반이었대요. 사우디아라비아 반, 그리고 미국에서도 절반을 좀 투자를 했었는데 서서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지분을 사서 완전히 사우디 아람코가 현재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람코 하면 국제유가 추이하고 워낙에 좀 같이 움직여가지고 원래 상장을 당시만 하더라도 시총 1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제유가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한창은 배럴당 100달러도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70달러를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코 주가가 쭉쭉 뻗어나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따라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변신을 좀 도모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기사를 좀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한 명이 유난히 좀 자주 언급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빈살만이라는 왕세자인데요. 이제 피해 숙청을 끝내고 모든 걸 장악한 넘버 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진핑, 사우디아라비아의 바이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그 각 국가의 전략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비전 2030이라고 해서요. 이 핵심이 이겁니다. 탈석유. 이제 우리가 너무 기름에만 의존을 했는데 기름 팔아서 나라를 부양하는 건 이제 끝내고 다른 쪽으로도 계속해서 나라의 파이를 좀 확대시켜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람코를 상장하게 된 거고요. 상장해서 그 자금으로 이것저것 지금 투자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 같이 투자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시대 때 이 셰일가스가 굉장히 셰일가스 그리고 셰일 오일들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막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요즘에 분위기가 살짝 미묘하대요. 그래서 이 아람코의 지분을 한 1% 정도 팔 건데 그거를 중국에 팔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과 사우디가 이제 좀 친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제 사우디는 미국하고 어떤 관계가 되지? 이런 살짝 미묘한 역학 관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람코의 주가 추이 볼게요. 쭉쭉 뻗어 나가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국제 유가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던 것처럼 그렇지를 못합니다. 국제 유가는 이제는 배럴당 100달러 가기는 좀 힘들 거다라는 시각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이렇게 밴드 상단을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 공모됐을 때 가격이 한 35 사우디 리알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는 한 10,000원대 좀 넘는데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많이 안 올라요. 이렇게 해서 아람코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사우디 나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은 아쉽게도 사우디아라비아 직접 투자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코를 포함하고 있는 ETF라든지 보통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시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슬슬 문호를 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알아놓으신다면은 나중에 또 투자 기회가 열렸을 때 여러분들 가치 판단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계 주식 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좀 살짝 들러봤습니다. 핫핑크님, 저희 오랜만에 이 유튜브에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고요. 노후 부자되기님께서 2,000조, 와, 놀랍네요 하셨는데 저는 이걸 딱 듣기에 2,000조 이렇게 멍하더라고요. 아예 감이 안 와가지고요. 그리고 황금들파님 신재생 외치는데 앞으로 주가는 해주셨어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케빈님, 오셨어요. 저희 사우디아라비아 살펴봤는데 돌려서 봐주셔도 될 것 같고 아마 케빈님은 워낙에 좀 박학다식하셔서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르돈TV 골든크로스 21님께서도 만수르만 생각나는데요 해주셨는데 이제 만수르 말고 빈살만을 기억할 때인 듯 합니다.
세계 주식 일주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지을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국가로 여행을 떠날지 궁금하신 국가 있으시면 써주시고요. 오늘 시장은 좀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후장 1시 구간대 들어서는데 지수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삼성 SDI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좀 빠지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5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6월 이 시간에도 든든하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세요.